안녕하십니까. 물권 총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권 변동 중에서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등기가 필요한 것들 거기까지 쫙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169페이지 법률 규정이 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가 있죠. 상속이라든가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러니까 계약이 아닌 다른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단서에 보면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처분의 의미를 먼저 기억하자. 이 처분은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이전해 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다가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을은 187조 본문에 따라서 등기 없이 갑이 사망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187조 본문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을이 이 땅을 팔아. A 토지 매매. 여기서 문제예요. 요 매매 계약을 할 때 현재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을로 변경하고 나서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매 계약은 그냥 하고 을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하고 넘겨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민법 187조 단서에서 그 처분의 의미를 등기 이전으로 해석함으로써 등기하지 않고도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을의 이름으로 먼저 이전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187조 단서의 취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187조 본문 양가로 1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속 따위가 있을 때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 187조 단서 양가로 1번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라 해서 이 처분이란 이전 등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먼저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라. 만에 하나 다음 페이지 187조 단서를 위반했다. 즉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갑에서 막바로 병으로 등기를 넘겨줬다. 을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줄 때 세금을 안 내려고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 그게 양가로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1번 무효죠. 그죠? 다만 이 매매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 계약 자체는 등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매매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187조 단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기억. 이게 뭐죠? 무두생략 등기라고 그랬죠. 갑이 건물을 신축해요. 건물 신축의 경우에는 187조를 적용해서 갑은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건물을 병에게, 을에게 팔아요. 그럼 당연히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분명히 187조 단서를 위반했죠. 그죠?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87조 단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기억은 모두 생략 등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디귿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했어요. 그 상태에서 1월 20일 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런데 1월 30일쯤
이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취소가 돼버려요. 즉 채권행위가 실효가 돼버려요. 이때 그 결과가 어땠죠? 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고 을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을등기는 말소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이 2월 10일쯤 새롭게 매매 계약을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효한 매매 계약을 새로 해. 그리고 나서 이 을등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남겠죠. 그죠? 원래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을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죠? 근데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무효가 된 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즉 을등기를 재활용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 대법원이 인정해요. 그 말은 원래대로라면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생략한 채 무효인 을등기를 새로운 계약에 의한 등기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187조 단서를 위반한 거예요. 하지만 유효로 처리합니다. 그게 디귿이죠. 계약이 실효되었을 때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넘겨주는 게 187조 단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을등기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187조 단서 위반이지만 유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얘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87조. 자, 아까 조문에 상속이 먼저 나왔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공용증서는 됐고요. 오른쪽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고 판결 자체로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행 판결이라는 거 봤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반면에 형성 판결은 예를 들어 공유물 분할 판결처럼 갑과 을 사이에 공유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분할을 할 때 당사자 협의가 되지 않아서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 이때는 분할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행 판결이겠죠. 근데 그렇게 판결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이런 걸 형성 판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결 자체로 당사자가 더 이상 이행할 게 없어요. 판결 자체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을 형성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 형성 판결만 187조 판결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법원이 하는 경매가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 공매가 있죠. 그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있을 때 그걸 경락 또는 공매를 받은 사람은 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에 5번 기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지난주에 봤던 등기를 요하는 것하고 구별해서 기억을 하죠. 자, 그중에 잘 나오는 게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이 있고요.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6번째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은 10번째처럼 법정갱신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위에 보면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한 지역권 이전, 지역권 가서 볼 거고요. 법정갱신 밑에 채권 소멸에 의한 담보물권의 소멸. 은행 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돈을 갚으면 그 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 밑에 간이변제 충당에 한 유치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유치권 가서 볼 건데 내가 건물 공사대금에 기초해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가 법원에 의해서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사대금을 퉁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이 간이변제 충당도 법원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게 됩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이건 집합건물법 13조 3항에 복도 계단에 관한 공유 지분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배농지라고 국유농지를 개인에게 분양한 걸 말하게 되고요. 법에서는 분양대금을 3년에 걸쳐서 분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등기를 요하는 것과 지금 체크해드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87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를 가면 186조와 187조가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 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각종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등기가 뭔지,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등기소, 등기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 절차, 이때 누가 신청권자고 어떤 서류를 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등기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등기법에서 보는 거예요. 반면에 민법에서는 등기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거를 출제하게 되고요. 총 7가지 테마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째, 등기의 종류가 관련된 2가지. 하나가 중복 등기 또는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 이중 보존 등기. 다시 말해서 보존 등기가 중복으로 돼 있어요. 즉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2개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1부동산 이 등기 기록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니 등기본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폐쇄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 등기법에 보면 이중 보존 등기 또는 중복 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이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등기부를 정리하도록 돼 있죠. 그때 그 등기법에 있는 기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종 등기 명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죠? 최종 등기 명인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절차를 등기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민법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이 2개의 등기부 중에서 어떤 등기부를 유효한 등기부로 볼 것이냐, 그 판례를 물어봅니다. 등기법에서 중복 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이 그 등기부를 정리하는 절차는 형식적이죠.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를 따지지 않고, 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으니까.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를 따지진 않고 등기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돼요. 반면에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민법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떤 등기부를 유효한 등기부로 보고 있는가. 따라서 등기의 의의는 받고 종류 보면 보존 등기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이중 보존 등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이 어떤 등기부를 유효한 등기부로 보는가? 첫째 기준이 표제부죠. 표제부를 봤을 때 2개의 등기 중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는지 등기의 선후를 따지지 않고, 표제부란 건 등기의 물리적 현황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물리적 현황과 실제 부동산 현황이 일치하는지, 그거 가지고 유무효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되죠. 대법원의 기준. 2번째, 표제부로 판단이 불가하다면 둘 다 일치하거나 둘 다 불일치하거나, 뭐 그럴 때는 부득 사항난으로 가겠죠. 그 사항난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다 그랬고요. 그 중에 소유권이 등기된 갑구, 그 중에서 최종 등기 명인이 아니고 최초 등기 명인, 그걸 뭐라 그래요? 보존 등기 명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2개의 등기부 중 최초 소유권 등기 명인, 즉 보존 등기 명인을 비교해서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2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고,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면 무조건 선등기, 최종 등기 명인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고, 등기법에서는 보통 최종 등기 명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법의 규정. 근데 유무효를 판단할 때는 최종 등기 명인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최초 등기 명인 누구냐. 동일하면 무조건 선등기. 반면에 다르면 원칙 선등기. 단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후등기.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거. 요거와 관련해서 아까 봤던 모두 생략 등기를 생각해 볼게요. 갑이 건물을 신축해요. 팔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갑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 이거 유효 무효? 유효라 그랬죠. 얘가 먼저 보존 등기했어. 이거 모두 생략 등기라서 유효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 상태에서 갑이 또 보존 등기해. 등기부가 두 개 생겼죠. 여기서 요 두 번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등기가 유효 무효? 유효. 후등기 무효. 뭐라고 해야 돼요? 후등기가 설령 원시취득자가 했다 하더라도 무효.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가 원시취득자 맞죠? 건물 신축했잖아요. 보존등기는 원래 원시취득자가 하는 거예요. 처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니까 설령 후등기를 원시취득자가 했다 하더라도 무효.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얘가 보존등기를 먼저 해요. 팔아요.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근데 을이 또 보존등기 했어요. 역시 이중 보존등기죠. 자, 여기서 선등기 유효 무효? 유효죠. 그럼 후등기는 무효. 후등기 누가 했어요? 매수인. 그럼 이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죠. 그래도 무효. 그래도 무효.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란 설령 후등기는 매수인이 했다 하더라도 무효.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2페이지에 보면 B에 밑에 다섯 번째 줄 보존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뒤등기는 설령 매수인이 했다 하더라도 무효. 뒤등기가 설령 원시취자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그죠? 첫 번째 판례가 요거죠. 후등기를 매수인이 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판례가 이거죠. 후등기를 원시 취득자가 했다 하더라도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다. 그 판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오른쪽에 안가로 이번에 가등기가 나왔죠. 가등기는 예비등기 1등이죠. 예비등기는 뭐하고 대비가 되죠? 본등기하고 대비되죠. 자, 본등기와 가등기의 차이가 뭐예요? 예비등기의 차이? 본등기는 물건을 변동시켜요. 가등기는 물건 변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장차 물건 변동을 위한 청구권이 생기는 경우 그 순서를 미리 확보할 목적의 등기를 뭐라 한다? 가등기. 자, 가등기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권? 청구권. 뭘 보전? 순서. 그걸 순위 보전이라고 하죠. 요게 가등기. 현재가 아니라 장래 발생하는 두 번째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따라서 여기서 하나 빼야 될 게 있죠. 물권 변동 목적 청구권이 아닌 거 뭐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지난주에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침해된 물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을 때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건 물권 변동과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에서 봤던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 같은 것들. 왜?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생기니까. 정지조건부 권리, 시기부 권리. 시험에 붙으면 건물을 줄게. 성년이 되면 건물을 줄게. 다 시험에 붙거나 성년이 되면 건물 넘기라는 청구권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다 가등기 대상이 된다. 뜻을 기억하시죠, 일단.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의의하고 동그라미 2번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와 기억의 예 정도 확인하시고 의의 마지막에 보면 물권적 청구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의하고 이렇게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한 다음에 가등기 효력 본등기 전과 본등기
후로 나눠야 되죠. 왜? 본등기하기 전에는 물권이 변동되질 않아요. 순서만 미리 확보해 놓은 거야. 반면에 본등기를 하면 권리를 취득해. 그러니까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과 후로 나눠야 되겠죠. 자, 먼저 전. A 토지가 있고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가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첫째, 을은 권리를 취득한다 안 한다?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즉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어요. 이런 걸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실체법상의 효력이란 간단하게 권리 변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첫 번째.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어요. 나아가 나중에 본등기에 부여되는 힘이 있어요. 추정력이라고. 가등기는 그런 추정력도 없습니다. 또 가등기만으로 제3자에게 등기를 말소를 청구한다든가 대항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만으로 제3자 등기 말소 따위를 청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중간에 갑이 이렇게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팔아먹을 수 있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주는 걸 가등기는 저지할 힘이 없어요. 즉 등기 명의자, 본등기 명의자 갑의 처분 행위를 저지할 힘이 없어요. 팔아먹을 수 있어. 그리고 병에게는 찍소리 못해. 이런 것들이 가등기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 변동되지 않는다. 추정력 없다. 갑의 처분 행위 저지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제3자에게 찍소리 못한다. 가등기만으로는. 다만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을 때 가등기뿐만 아니라 어떤 등기도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할 수 있죠. 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할 수 있다. 두 번째, 팔아먹을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주되 그 등기는 무슨 등기에 의한다? 부기 등기에 의한다. 가등기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순위 확보예요. 따라서 가등기상의 권리를 산 사람이 순위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목적의 등기. 그걸 뭐라 한다? 부기 등기. 가등기 및 가등기상의 권리를 부기 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걸 대법원이 뭐라고 부른다? 가등기의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를 부기 등기로 양도할 수 있다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왜? 지문에 가등기의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가등기의 가등기가 뭔지 알아야죠. 가등기의 가등기란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가등기를 부기 등기로 이전해 주는 것을 가등기의 가등기란다. 그런 내용들이 동그라미 3번의 기억, 니은, 다음 페이지 디귿, 리을, 관련 판례 밑에 미음까지 쪼르르 나와 있습니다. 다 등장하는 지문들이 시험에. 반면에 4번 본등기 후에 효력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첫째,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가? 특히 본등기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을이 본등기 하기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을이 나중에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서 청구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인. 자, 가등기에서 풀이가 보존되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이죠. 을은 누구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 갑.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등기 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아닌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라. 아주 잘 나오죠. 두 번째,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두 가지. 자,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했다. 순위가 소급한다.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된다. 을한테 순위가 밀려버리니까 등기관이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제3자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건 누가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청구를 받아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니까 을이 말소 청구 따위는 못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본등기한테. 즉 물권 변동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순위만 소급한다. 물권 변동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또 집중해서 나오죠. 순위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 시기는 소급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잘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등장하는 게 리을이죠. 이 리을은 뭐냐? 을이요,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부터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의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두 개가 있어. 가등기권자 을, 소유권자 을 이렇게. 그럼 그 가등기권이 소멸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등기한 본등기와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각과 사이 매매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성질이 달라요. 어떻게? 가등기한 본등기는 순위가 소급해요. 그냥 이전 등기는 순위가 소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지금 요 상황에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요, 을이 4번이 돼요. 이렇게. 등기 순위 번호가. 본등기 하면 요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면 요 2번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그냥 이전 등기하면 4번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가등기가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리을.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단순한 이전 등기 청구는 매매라는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즉 순위가 소급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오른쪽 미음은 머리 터지니까 보지 마시고 기억부터 리을까지. 머리 터지니까 보지 마시려고 그러는데도 굳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머리가 터진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 머리 터졌다고. 지금 보지 마시고. 자, 여기 두 번째. 가등기에 관련. 세 번째가 오른쪽에 보면 등기 효력 요건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등기법에서 보죠. 등기가 유효하려면 절차적 유효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되죠. 만약에 등기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무효야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등기가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등기가 있더라 말이지.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모두생략 등기라는 게 있고 또 중간생략 등기가 나오죠. 이 중간생략 등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간생략 등기는 어디와 연결해서 시험 문제 나와요? 177페이지에 보면 6번에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매수인, 요놈과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을 때 당연히 등기도 요렇게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을은 세금을 내겠지. 지 이름으로 등기할 때 무슨 세금 내요? 취등록세. 그리고 병한테 팔아먹고 뭘 내? 양도소득세. 근데 우리 그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있어.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생략한 채 되팔아. 그리고 마치 갑과 병이 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넘겨줘. 이렇게 물권 변동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한 등기를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이런 걸 하니까 법으로 규제하고 있겠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행위를 처벌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벌이 되긴 하지만 그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하고 있죠. 처벌이 될 뿐 그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요건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대법원은. 중간 생략 등기를 하려면 당사자 전원 뭐가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갑을병 사이에 명시 또는 묵시 합의, 순차 또는 동시 합의가 필요하다. 그 합의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동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합의가 있어야 중간 생략 등기가 가능한데 첫째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직접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직접. 갑과 병사의 매매를 한 적은 없지만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근거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렇게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병이 매매를 한 것은 아니고 갑을 매매, 을병 매매는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을의 갑에 대한,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청구권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뭐도 할 수 있다. 을 대위 청구도 할 수 있다. 직접 청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갑이 야 나한테 등기 넘겨. 이게 직접 청구죠. 요거는 야 빨리 을한테 등기를 넘겨.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는 게 대위죠. 병이 갑한테 가서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 즉 합의가 있으면 병은 둘 중에 하나 선택. 직접 나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을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도 있다. 세 번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갑은 병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하죠.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병이 중간생장 등기 합의를 근거로 직접 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이걸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갑은 돈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을이 대금, 기존 대금이든 갑에게 대금을 인상해 주기로 했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병에 대해서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합의가 있을 때 요거 기억하세요. 반면에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접 청구 안 되겠죠. 합의가 있을 때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합의가 없으니 직접 청구를 못해요. 그럼 무슨 청구만 가능해? 대위 청구만 가능해. 그죠? 합의가 없으면 직접 이전 등기는 청구를 못하고 대위 청구만 가능해. 그런데 합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넘어갔어. 유효. 일단 유효.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면 병이 실제 권리자로서 등기한 거니까 그 등기는 일단 유효로 처리하고 세금만 뜯어내자. 그게 판례라서. 그래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에서 병으로 일단 등기가 이전이 되면 그 등기는 유효.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 계약을 해. 쉽게 생각하세요. 을병 계약서를 봤어요. A2G 매매 계약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전 등기권 양도 양수 계약 이렇게 돼 있어. 즉 갑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을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우리 민법상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고요. 채권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통지를 해주면 양도인이 채권 양도 시에 이전 등기 채권은 채권이죠. 을이 갑에게 등기를 넘겨라 라는 채권이죠. 그 채권을 양도했을 때 그 채권을 판 사람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산 사람이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채권 양도 통지의
대항요건 또는 채권 양도 법리 이렇게 불러요. 그걸 의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 양도는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자, 좀 전에 채권 양도 법리가 뭐였어요? 의리병한테 채권을 팔아먹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만 하면 갑의 동의 없이도 병은 갑에게 채권을 행사, 즉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채권 양도 법리야. 그런데 그게 제한이 돼. 무슨 뜻이야?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실을 설령 갑에게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병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나중에 취득시효는 조금 달라요. 또 미리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는 말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전 등기 채권은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은 뭐가 제한된다고요?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리 좀 볼까나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어디 있었는데. 나중에 보자. 일단 이렇게 채권 양도 법리란 건 통지만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통지 갖고는 안 되니까 표현을 뭐라 한다고요?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그 내용이 176페이지 동그라미 3번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니은에 있습니다.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즉 갑에게 통지했음을 원인으로 직접 이전 등기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미등기 전매행위라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한 목적이니까 그냥 깡그리 무효 이렇게 처리하겠죠. 자, 그대로 6번을 먼저 봅니다. 6번은 요놈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을은요, 갑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왜? 미등기 전매하려고. 그놈이 6번을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를 이전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 왜 이러고 있다고요? 미등기 전매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을, 양가로 2번 아직 등기 안 했으니 뭘 취득 못해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소유권은 얘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갑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네.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갑의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경매를 넣었어. 그제서야 을이 쫓아가서 이거 내 거다. 이걸 제3자 이의라고 해요. 이런 거 되냐? 안 된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갑의 채권자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될 때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 즉 제3자 이의를 할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죠. 점유권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과실 수취할 수 있냐? 우리 매매에서 봤죠?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과실은 매 수인이 수취한다고. 등기와 상관없이 목적물 인도 전과 후로 나눠서 인도 후 과실은 매 수인. 자, 4번은 어떤 거냐?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죠?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라고요? 갑. 을은 점유하고 있죠. 213조 나중에 보겠지만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그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인 건 맞지만 플러스 갑은 등기 의무자,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각해서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안 된다. 현재 갑이 소유자이긴 해.
법적으로는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각과 을은 소유자 점유자의 관계보다도 플러스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의 관계까지 있더라.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 및 그 등기 권리자의 상대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게 4번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5번. 이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을은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니까 등기를 넘겨받기 전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건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에 걸려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하죠. 두 가지. 첫째,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이 스스로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점유하다가 기어이 미등기 전매를 했어. 그래서 점유를 넘겨줘. 그리고 을은 점유를 상실해. 이때도 을의 이전 등기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두 가지.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은 원칙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예외 두 개. 매수인 을이 스스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하고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 두 가지 모두 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나오죠.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의 법적 지위라고 해서 중간 생략 등기하고 결합해서 지문이 잘 나오니까 물론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등기하지 아니한 채 점유한 부동산 매수의 법적 지위 자체를 딱 물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하고 결합해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앞에서 건너뛰었던 거 176페이지 맨 밑에 무효등기 유용을 봅니다. 자, 무효등기 유용. 아까도 잠깐 봤었어요. 각과 을에 매매 계약을 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계약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각과 을이 다시 유효한 매매 계약을 하면 무효인 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무효등기의 유용이 됩니다. 즉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등기는 원래 뭐 해야 돼? 말소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무효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겼어. 그거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갑수요 101호가 있어요.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고 저당권 등기를 해놨어요. 돈을 갚아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소멸한다 그랬죠? 그 말은 갑이 돈을 갚는 순간 저 등기는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려요. 그죠? 그 상태에서 다시 갑이 똑같은 액수를 또 빌려. 그럼 원래는 이거 말소시키고 새로 설정 등기해줘야 되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똑같고 액수가 똑같고 목적물이 똑같으면 무효했던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재활용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갑이 돈을 갚아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병이 똑같은 액수를 빌려줘.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거 말소하고 다시 등기해줘야 되죠? 부기 등기로 넘겨줄 수도 있다. 무효인 등기를 부기 등기로 병에게 이전해주는 유효 등기도, 무효 등기의 유용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이해가 가능하다. 심지어. 예? 아니 여러분이 갑이야 담보대출을 받았어. 나중에 돈이 생겨서 갚았어. 근데 말소하지 않고 있어. 근데 또 돈을 빌려야 되는데 여기가 이율이 좀 낮아. 그래서 여기서 돈을 빌려 다시. 그럼 이거 말소하고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을을 병으로 이름만 바꿔줘도 된다. 그렇게 유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뭐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한다는 명분도 있긴 하지만 등기소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거예요. 등기소는 법원이 관할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말소시키고 다시 등기해주면요, 등기 신청 사건이 2개예요. 말소 등기 신청 사건 하나, 설정 등기 신청 사건 하나. 등기 사건이 2개죠.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돌리면 사건 하나예요. 업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등기소 업무가.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광범위하게 무효 등기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유는 그래요. 뭐 무슨 고고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등기소 업무 경감이에요. 물론 그건 어느 책에도 쓰여 있지 않죠. 실제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겠지. 그죠? 아무리 등기소 업무를 감경시켜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라고 그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 한계가 2개예요. 하나가 표제부 유용. 건물을 때려부시고 새로 지었어. 아, 그러면 등기부 새로 만들어야지. 왜? 때려부신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은 전혀 별개의 건물이니까. 그런데 기존 건물 등기부를 재활용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표제부 유용은 절대로 안 된다. 거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요런 상황. 을이 1번 저당권을 갖고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있었어요. 돈을 갚아요. 그럼 이건 소멸하고 이게 1번이 되죠.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돈을 빌리면서 재활용을 해. 그럼 얘는 다시 2번으로 주저앉잖아. 그럼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즉, 등기가 무효가 되고 그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를 하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 등기가 존재할 때 이때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때는. 결국 무효 등기 유용은 첫째 표제부 유용 안 되는 건 당연하고, 2번째 무효 등기 유용 합의하기 전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허용이 된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오른쪽 무효 등기 유용은 이런 걸 말하고, 표제부 유용 안 된다 그랬고, 3번 사항만 등기용.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 유용은 그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에 허용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무효 등기 유용을 허용하고 있다. 자, 6번째가 178페이지 등기 청구권이 나왔죠. 등기 청구권은 등기법에서도 하죠. 그죠? 등기 청구권 뜻이 뭐예요? 부동산 매수인과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신청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이렇게 되죠. 그죠?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죠. 사법상 권리죠. 이 등기를 왜 청구해요? 소유권 취득하려고, 즉 물권 변동 목적이죠. 이걸 뭐라 그래? 실체법상 권리, 이렇게 그러죠. 왜 등기 청구권이 필요해요? 공동 신청 때문에. 그죠? 등기법상 등기는 신청주의고 앤드 공동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각각이 같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사법상 권리, 실체법상 권리, 공동 신청주의 때문에 필요한 권리. 따라서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등기 신청권하고 구별해야 돼요.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를 상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여러분 등기법을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신청권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당사자 및 그 당사자의 뭐 승계인 대리인, 위임장 첨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리인의 경우에. 그죠? 그런 사람들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등기 신청권이라 한다. 등기소에 적법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등기소를 상대로 하니까 공법상 권리고, 등기를 신청하면서 절차가 개시되니까 절차법상 권리고,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직권주의가 원칙이에요?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신청을 받아서 등기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등기 신청권은 등기 절차를 개시하는 거예요. 그걸 실체법상 권리라고 하죠. 공동 신청에서 필요하죠? 단독 신청에서도 필요하죠.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 경우에 단독 신청이죠. 건물 신축에 의한 모전 등기 단독 신청이죠. 즉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그래도 등기 신청권은 있어야 되죠. 상속인이 아는 자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단 말이죠.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에서뿐만 아니라 단독 신청에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등기 신청권의 뜻과 구별 개념을 기억하시되, 다만 그 구별 개념에 보면 등기 인수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인수를 가로치면 이것도 등기 청권이죠. 원래 등기 청권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빨리 가져가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죠. 그걸 등기 인수 청구권 또는 등기 수취 청구권, 합쳐서 인취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인취 청구, 인수 청구권, 수취 청구권, 인취 청구권 다 같은 말이에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가져가라 빨리. 6월 1일은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등기를 안 가져가고 있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똥끝짓하죠. 그죠? 그 소화기가 되는 게 이거죠. 타는 똥끝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빨리 가져가라 이런 것도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기 청구권이 왜 중요하냐?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청구는 채권적인 게 있고 물권적인 게 있습니다. 채권적 청권이 있고 물권적 청권이 있어요. 자,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청권이 채권적이면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물권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 청권이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를 구별하는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에. 자, 그러면 뭘 가지고 구별하느냐? 발생 원인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등기 청권의 발생 원인이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했다. 그럼 채권적이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는 계약, 특약, 합의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교환 계약, 환매 특약,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이전 등기 청구권,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한 설정 등기 청구권, 환매 특약에 의한 환매권 등기 청구권, 임대차 계약에 의한 부동산 임차권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계약, 특약, 합의를 통해서 발생했으니까 다 뭐가 된다? 채권적이 됩니다. 그런데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것임에도 채권적인 놈이 하나 있더라. 부동산 점유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자, 부동산 점유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 나중에 소유권에서 볼 건데요. 갑이 A 토지가 있더라. 을이 이걸 20년간 점유했다. 245조 1항에 의하면 을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245조 1항에 을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을이 갑수 땅을 20년간 점유하면 을에게는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이걸 점유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점유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해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갑하고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뭐다? 채권적. 자, 채권적 청구권 쭉 기억하시죠. 99%가 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지만 유일하게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지만 채권적인 놈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봤던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하고 부동산 점유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부동산 점유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 첫째 발생 원인,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성질 둘 다 채권적. 그 다음에 소멸시효. 원칙 10년. 둘 다 원칙 10년의 소멸시효 걸려.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나 점유취득시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어. 그럼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점유하고 있을 때는 매수인이 됐든 시완성자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점유를 넘겨줘. 부동산 매수인이나 점유취득시 완성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전멸하고 점유를 넘겨줘. 아까 매수인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 그랬죠? 근데 얘는 그때부터 10년이 예전엔 둘 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는데 요것만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이건 아직 그런 사안이 나오질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또 생기면 요것도 판례가 바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요거만 바뀌고 요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구별해야 돼요. 채권적 청구에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79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기억에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권이 있고요. 니은에 점유취득시 완성자 이전등기 청권이 있습니다. 그중에 디귿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점유취득시 완성자 이전등기 청권은 따로 이렇게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권하고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물권적인데요. 물권적인 건요, 등기와 권리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 자, 아까 보세요. 매매, 등기, 매매가 무효. 그럼 물등기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된다고 그랬죠. 자,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됐고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어. 불일치하죠. 그걸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돼?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이게 물권적. 자, 갑이 을에게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 돈을 갚아요. 저당권 무효가 되죠. 말소해야 되죠. 말소 안 하고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권. 이게 뭐다? 물권적. 등기와 권리의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 청구권. 그게 뭐다? 물권적. 대부분의 물권적 청구권이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대부분의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물권적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 자,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이 있었는데요. 을, 병, 정 이렇게 순차 넘어가 있어요. 다 매매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갑과 을이 매매할 때 갑이 만취해 있었어요. 그럼 무효죠? 줄줄이 무효죠? 그럼 이 땅은 누구 소유예요? 갑 소유죠? 예?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 그럼 을병도 무효, 병정도 무효. 다 무효. 따라서 소유권자는 누구? 갑. 자, 갑이 자기의 진짜 등기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 두 가지. 줄줄이 말소 청구. 그죠? 근데 이거 말소 청구하면 소송이 몇 개? 3개. 그죠? 정을 상대로 말소 청구해서 이기고,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해서 또 이기고, 을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말소 청구해서 또 이겨야 돼요. 소송이 3개, 법원은 사건이 3개야. 대법관님들이 술 마시러 갈 시간도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마지막 놈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한방 해결할 수 있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다.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자신의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 두 가지. 자신의 후순위 등기 명의를 상대로 줄줄이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최종 등기 명의를 상대로 뭐 할 수도 있다.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도 물권적이다.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이유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다음 등기 청구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4개가 채권적이고 하나가 물권적이 나옵니다. 그 물권적에서 답으로 나왔던 게 뭐냐? 원인 행위가 실효되었을 때예요.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 이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채권적이었고요. 여기 물권적으로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인 행위 시효한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이 뭐예요? 아까 이거 매매, 등기 이전, 매매 실효.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 매도인의 복귀. 그래서 매도인 을을 상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나 할 수 있죠. 그게 물권적. 그게 답으로 나온 적이다. 등기 청구는 이렇게 채권적인 놈과 물권적인 놈 소멸시효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달라. 됐죠? 등기 채권의 상자방은 지금 건너뛰어도 됩니다. 자, 이제 등기와에서 총 7덩어리 중에서 6개 봤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등기 효력과 관련된 거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